자,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학부모님들이 이제 굉장히 빨리, 아직까지 이제 이 개념을, 이 개념을 아직까지 안 잡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반드시,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2학년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점수가 아니라 원점수?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점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데서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원점수라는 얘기를 해요. 원점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원점수 왜요? 참새님 왜요? 많이 그런 거를 몰라서 그런 걸 몰라서 많이 힘드냐고 한 거예요. 제가 표정이 안 좋아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계산작 같은 걸 잘 못해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죠. 자, 점수가 아니라 원점수. 점수는 원점수 있고 표준점수 있고 백분위 있고 등급이 있어요. 이런 걸 다 점수라 그래요. 등급도 점수예요. 등급도 점수고 백분위도 점수고 표준점수라고 해서 점수 들어가 있는 것만 그게 아니라 이런 걸 점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수시는 이제 가면은 성취도 변환 점수나 성취도별 점수라는 거를 또 쓰기도 하고요. 수시에 가면은. 정시에 가면 변환 표준 점수나 등급별 배점, 등급별 점수 뭐 이런 점수들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아시면 되니까 지금은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만 좀 명확하게 잡으시면 되는데 원점수라는 거는 문항별 배점을 더한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침 문항에 문항별 배점을 다 더하면 원점수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는 절대 점수. 그래서 그 원점수 기준으로 어떤 평가를 하는 원점수 기준으로 성취도를 정하거나 원점수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절대 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영어와 제2외국어가 절대 평가이죠. 예, 그래서 그 두 개가 절대 평가이고 나머지 뭐 다른 과목들은 이제 상대평가를 하는데 그 상대평가라는 거와 절대평가의 가장 큰 차이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궁극적으로 원점수 기준에 그러니까 문항별 배점을 다 더한 걸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그 원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를 원점수라고 한다. 그리고 표준점수는 집단 내에 그 아까 표준편차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이 있으면 그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이 평균을 표준점수 100이나 50으로 놓는 거예요. 평균을 100이나 50으로 놓는 겁니다. 국어 수학은 100, 그 다음 탐구 과목은 50 이렇게 놓고 그 평균으로부터 원점수 평균으로부터 만점에 가깝게 간다라고 하면 플러스를 해주고 원점수 평균보다 더 낮다 그러면 그 100이나 5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원점수 평균으로부터 1만큼 만점에 가깝게 갔다 그러면 101이거나 5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만큼 갔다 그러면 102 또는 52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 평균보다 2점이 낮다 그러면 98이거나 48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 가운데가 100이나 50 이렇게. 그래서 이 표준점수라는 건 궁극적으로 이 집단 내의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표준점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이거를 PPT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준점수는 집단 내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더 만점에 가깝게 가느냐 아니면 평균보다 더 낮으냐라는 걸 보여주는 걸 표준점수라고 한다. 그래서 표준점수 계산식이 있는데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그 표준점수라는 것이 집단 내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표준점수가 100이나 50보다 플러스 값이 많이 갈수록 집단의 평균으로부터 멀리 있는 거니까 상위권이겠죠. 그리고 이게 뒤로 올수록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많을수록 집단의 평균으로부터 더 떨어지는 하위권이 되는 거고 그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염두에 두시면 될 거고 그래서 탐구는 아까 제가 50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은 100이 기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표준점수를 받아왔을 때 탐구 과목이 50이 넘는다 그러면 평균보다는 높은 거구나. 그러니까 50보다 낮다 그러면 평균보다 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은 3자리면 평균보다 높은 거고 2자리면 평균보다 낮은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애들 줄을 이렇게 쭉 세웠어요. 이게 그 표준 점수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표준 점수로 줄을 다시 쓰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왜 이러냐면 계산을 하다 보면 원점수는 같은데 원점수는 다른데 표준점수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점수로 줄을 쓰는 게 아니고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계산한 다음에 표준점수로 줄을 쓰는 거예요. 근데 표준점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점수가 달라도 표준점수가 같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줄을 쭉 쓰는 겁니다. 줄을 쭉 쓴 다음에 그 줄을 쓴 다음에 밑에서부터 몇 %, 밑에서부터 몇 %, 하위 누적이라고 그러죠. 그 밑에서부터 몇 %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표가 백분이다. 그러니까 하위 누적. 그러니까 너는 밑에서부터 90%야. 그 다음에 뭐 밑에서부터 80%야.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하위 누적 비율을 표현하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역시 상대 점수입니다. 대신에 백분위는 뭐 기준으로 한다. 백분위는 표준 점수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럼 그 백분위로 이렇게 쭉 있는데 그 표준 점수들 사이에서 구간을 정해서 집단 내에 위치하는 구간, 요만큼 1등급, 요만큼 2등급 이런 식으로 구간을 표현해 주는 것을 등급이라고 한다. 설명 잘하죠? 자,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표준점수는 집단 내의 위치, 그리고 그 집단 내의 위치,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의 위치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평균으로부터의 위치에서 줄을 쓴 상태에서 밑에서부터 몇 %에 해당하느냐가 백분위. 그 백분위에서 그 다음에 다시 구간을 잘라서 몇 %까지는 몇 등급, 몇 %까지는 몇 등급 이런 식으로 그 구간을 정해주는 걸 말한다. 그래서 표준 점수는 이 국어 수학은 200이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200이 만점이고 탐구 과목은 100이 만점입니다. 다시요. 국어 수학은 200이 만점이고 표준 점수. 그다음에 탐구는 100이 만점이어서 탐구를 두 과목을 보는 게 100 해가지고 2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탐구를 두 과목 보는 거예요. 탐구 두 과목을 보는 건 표준점수 국어 수학이 200인데 그 200인 국어 수학과 비유중을 같이 하기 위해서 탐구 두 과목을 합쳐서 200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탐구 한 과목은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백분위는 당연히 이제 밑에서부터 이만큼을 100%로 잡고 거기서 몇 %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100이 만점인 거고 등급은 그냥 9등급으로 이렇게 체계로 돼 있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핵심은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은 집단 내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집단 내의 위치니까 집단이 바뀌면 위치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집단 내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다라는 거를 꼭 아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용어의 여러 가지 의미도 이제 있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위치.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너 오늘 몇 개 틀렸어? 라고 물어보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 몇 개 틀렸어? 라고 끝나면 안 되고 걔는? 이라고 물으셔야 된다. 라고 고등학생 학부모가 되시면 너 오늘 시험 어떻게 봤어? 몇 개 틀렸어? 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걔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걔는? 이라고 물어본 그 아이가 잘하는 아이가 아니고 우리 아이와 비슷한 아이, 우리 아이와 비슷한 아이가 어땠느냐. 그러니까 그 위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아이, 그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아이가 2개를 틀렸는데 우리 아이는 하나를 틀렸다. 그러면 우리 아이 위치가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걔는 하고 물어보는 거지. 우리 아이가 5개씩 틀리는데 다 맞는 애를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위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되셨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 위치는 비슷한 아이들의 위치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아이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보다 아주 잘하는 아이를 비교해서는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부모가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를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상대평가에 대한 본질이고 그 상대평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은 안 나와요.
원래 200 만점은 이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그 탐구 과목 100 만점도 이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론을 깬 게 올해 과탐2죠. 올해 과탐2가 그 이론을 깨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200이라는 점수는 보실 수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200이라는 점수는. 150만 넘어도 난리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 점수이기 때문에 못 보시는 점수예요. 대신 배점은 200이다라는 거야. 배점은 200이다라는 거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둬서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당연히 이제 200은 모르시는 점수죠. 그러니까 200은 이론적으로만 나오는 점수고 모르는 점수다라고 해서 뭐 해즐님이나 푸른나무님께서 이제 보기 쉬운 점수가 아니고 모르는 점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모르는 점수라는 게 이제 다른 분들은 또 그게 왜 모르는 점수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